이번 시간에는 우리 UI 요구사항 확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UI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용자가 요구하는 대로 사용자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UI를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요구사항, 사용자의 이제 요구사항 그 확인하는 거요. UI 요구사항 확인이라는 거는 새로 개발할 그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제 적용할 그 UI 관련 요구사항을 조사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그 단계를 보고 우리가 UI 요구사항 확인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엄밀하게 이제 분석을 한 후에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UI 요구사항 확인하는 순서요. 여기서 이제 순서라고 나왔으니까 순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중간에 구멍을 빵 뚫어 놓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쭉 써놓고 이게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요구사항 확인하는 순서 요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첫 번째 거 이제 목표정이요. 목표정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이 요구사항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사용자가 뭘 요구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용자들의 의견 같은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자들마다 이제 개별로 전부 다 이제 인터뷰라는 걸 진행을 해요. 인터뷰를 진행해서 거기서 이제 사업적, 기술적 그런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해서 사용자들의 인터뷰를 한다. 인터뷰를 해서 사용자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 요구사항이 뭔지 정확하게 그거를 파악을 해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거. 그게 이제 목표 정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활동사항 정의라고 있습니다. 활동사항 정의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요구사항을 파악을 했어요. 그 조사한 그 요구사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제 뭘 해야 되는지 그 활동,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 활동사항을 정의하는 걸 보고 우리가 활동사항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이제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개발할 때 이제 예산을 어떻게 분배를 할 건지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울지 작업을 할 때 어떤 순서대로 작업을 할 건지 그 우선순위 같은 것들 정하는 거. 그게 이제 활동사항 정의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표 확인하고 예산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세울지 그리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활동사항 정의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UI 요구사항 작성이요. 얘는 이제 UI 요구사항이 있죠. 사용자한테 인터뷰에서 이제 받은 그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 요구사항을 UI 개발 목적에 맞게 누구 중심으로? 실사용자 중심으로 작성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UI 요구사항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해서 요구사항이 도대체 뭐냐, 어떤 거를 원하냐, 그런 것들 다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 한번 하고요. 예산은 이제 어떻게 분배를 할 건지 그런 것도 체크 한번 해주고 그리고 세부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세우고 그때 이제 작업할 때 이제 우선순위 같은 것도 정하고 그런 이제 활동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정의하는 게 활동사항 정의고요. 그게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UI 개발 목적에 맞게 누구 중심으로 실사용자 중심으로 작성하는 게 UI 요구사항 작성이요. 그래서 우리가 UI 요구사항 확인하는 순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뭐가 뭔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UI 요구사항 작성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 좀 보자고요. 앞에서 우리가 요구사항을 전부 다 이제 확인했으면 그 요구사항을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야죠. 그 작성할 때 순서요. 각각의 이제 요구사항 그 요소들을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악해 놓은 그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요소의 종류,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는 걸 보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요구사항 요소 확인이라고 했는데 이 요구사항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 먼저 살펴보자고요. 우리 요구사항 요소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데이터 요구가 있고 기능 요구가 있고 제품 서비스 품질이 있고 제약사항이 있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데이터 요구요. 데이터 요구라는 거는 사용자가 이제 요구하는 그 모델 있죠. 모델이랑 객체들, 걔네들의 주요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객체를 전부 다 이제 정리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데이터 요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요구라는 거는 사용자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동사용으로 설명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기능 요구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동사용으로 설명한다. 그 뜻이 뭘 얘기하냐? 사용자들이 이제 봤을 때 훨씬 더 이제 보기 편리하게 이야기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라.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디 찾기를 내가 클릭하게 되면 아이디를 찾을 수 있다. 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제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다. 제품명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제품을 찾을 수 있다. 그런 형태, 그렇게 이제 동사용으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능 요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서비스 품질이요. 품질에 가는 것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가 됐든 기능 요구 외적으로 이제 제품의 이제 품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이런 거랑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감성적인 그런 품질 같은 것도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약사항이라는 거는 이제 제품이 언제까지 완료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데드라인도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개발할 때 그 필요한 비용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서 준수해야 되는 그런 필요한 규제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게 이제 전부 다 제약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사항에는 데드라인이다, 비용이다, 규제다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게 우리 제약사항이요. 해서 요구사항 요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것들 구멍 빵 뚫어놓고 이렇게 이제 쭉 설명 써놓고 이곳에 들어갈 게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잘 보셔야 돼요. 자, 요런 게 요구사항 요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구사항 요소를 전부 다 이제 확인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정황 시나리오라는 걸 작성해요. 시나리오 작성이요. 얘는 이제 사용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묘사한다? 순차적으로 묘사를 하더라. 사용자가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 수행하는 방법을 우리가 육하 원칙에 맞춰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작성을 해서 이거를 이제 사용자가 봤을 때 완성된 그 서비스를 상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황 시나리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작성해주면 돼요. 앞에서 이제 정황 시나리오를 우리가 작성을 했죠. 그 정황 시나리오를 토대로 해서 요구사항 작성해주는 게 우리 요구사항 작성이요. 그래서 우리가 UI 요구사항 작성하는 순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구사항 확인하는 순서도 있고 작성하는 순서도 있고 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물 흐르듯이 이게 이거 하는 거다, 이게 이거 하는 거다, 이게 이거 하는 거다 쭉쭉 물 흘러가듯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